진중한 마음으로 한번 시청자분들의 어떤 고민을 오늘 1시간 또 잘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중한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들어왔네요. 역시나 또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일알미늄이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조일알미늄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자 잠시만요. 네, 조일알미늄 보시게 되면 현재 주가가 1,500원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이제 1,708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8원에 자, 얼마 차이가 나고 있진 않은데 1,708원 공짜가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 1,708원까지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13% 정도 이 정도만 반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 조일알미늄이 올랐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최근에 11월 18일자에 한 차례 이제 시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 앞서 이렇게 주가가 좀 밀렸었던 구간, 요 구간에 이제 물량들을 한 차례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오늘 또한 강한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좀 잡아주는 움직임들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보다는 최근에 한번 매물 소화도 거쳤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가 지난 2023년도에 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보통 이 전환사채라든지 이 CB라든지 BW 발행하게 되면은 주가에는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BW 발행했을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23년도에. 이때 왜 올랐냐면은 이자율이 0%였어요. 만기 때 이자를 0%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행사 가격만을 좀 노려보고 어떤 투자를 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 가격대가 한 2,800원 구간대입니다. 말인즉슨 지금 현재부터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구간인데 2,800원 구간대까지는 여전히 많은 매물들 제 기억에는 몇 천억 정도가 되는데 몇백억 정도 한 300억이었나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물량들에 대한 어떤 행사 가격이 위쪽에 상단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세라든지 이 수급적인 부분들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것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 단기 저점 구간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 매수가 부근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1,900원까지는 반등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또 5%대 또 매우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흐름을 어제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고 나서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긍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부정으로 봐야 되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긍정 쪽에 가깝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EPS도 예상치 상회하면서 0.81달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요했던 가이던스였죠. 특히나 시장에서의 관심 크게 두 가지. 블랙엘 출시가 어떻게 되고 블랙엘의 그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두 번째로는 이 호퍼칩, 최신의 칩이죠.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호퍼칩에 대한 어떤 실적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까 아닐까 이 부분들을 바라보았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호퍼칩에 대해서는 현재 매출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이 블랙엘 관련해서는 이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이다. 그동안 2분기 때는 블랙엘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었었다가 이제는 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죠. 그러면서 마진율 자체도 처음에 출시하게 되면 한 70% 초반 나오면서 내년도에는 한 70% 중반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엔비디아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칩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라면은 상당히 SK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낙폭을 보여줬던 거는 블랙엘 어떤 발열 이슈에 따른 투심 위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별 흐름을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SK하이닉스 목표 그 매수가가 19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받았는데 이 금액대는 충분히 돌파하면서 20만 원 다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구간을 만약에 다시 한번 실적 퍼포먼스로 인해서 돌파한다면은 지난 7월 고점 구간까지도 장기적으로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HB 솔루션 테크놀로지가 들어왔는데 요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난 7월 9일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약 50%, 60% 가까이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일단 그래도 거래량이 한번 좀 실리면서 단기 바닥을 좀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단기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거래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 9일자에 발생했던 이 대량 거래량 수준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일부 단발성 시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가격이 3,050원이네요. 3,050원. 일단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조금 많이 높은 구간인데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거의 50%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비중까지 같이 보내주셨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해서 한번 그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일단 HB 테크놀로지의 비중이 10% 미만 뭐 내지는 조금 많게 본다 하더라도 20% 미만이다. 비중이 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씩은 갈아타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 위쪽 구간이라고 하면은 오늘 윗꼬리가 한번 달린 2,200원 구간대 저항 구간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단기 거래량 실어주면서 매물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400원 구간대를 1차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구간 돌파하고 나면은 그 상단에 120선 이제 저항 구간 이때 또 마찬가지로 지난 10월과 9월 11일자 거래량 터져졌던 구간 이때 매물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800원 구간대를 보는 게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넙하게 2,200원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갈아타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어떤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향후에 이 HB 테크놀로지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는 삼성향 어떤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것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반 경직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가져가셔도 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대하기는 조금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전화 상담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문자 먼저 들어온 거 진행하고 나서 설명 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또 문자 다음 들어온 게 요즘 이야기들이 좀 많고 주가도 좋은 종목입니다. 하이브가 들어와 있네요. 최근에 이 단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하이브 주가 하이파이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가 현재 21만 5천 원 구간대 가져가고 있는데 업종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JYP 엔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실적 괜찮게 나오면서 분위기 좋았었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서 YG 플러스 이제 가수 로제 씨의 이제 다음 후속 곡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이 로제 씨의 그 소속사와 같이 음원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분위기 자체는 사실 그동안 워낙 많이 눌려 있었어요. 하이브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 23년도 중반까지 그래도 분위기 잘 올라가다가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업종 전반이 그래요. 산업 전반이.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반등 흐름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게 분위기가 이 구간에서는 더 떨어질 확률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목할 포인트가 뭐냐면은 실적이에요. 일단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2,900억 정도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매출액 또한 2조 1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였냐? 우리 BTS 분들, BTS 님들께서 안 계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인 걸그룹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실적 퍼포먼스가 상당히 가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체 돌입을 이제 다시 한번 컴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워낙 오래된 IP에 대한 가치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신규 IP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까지는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보다는 좀 부진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컴백 이후에 25년도 실적이 어떠느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3년도 수준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23년도 고점 수준은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23년도에 이 실적으로 인해서만 모든 주가가 상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할인을 시켜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초 그리고 지난해 연말 구간 때까지는 충분한 반등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22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25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시청자분과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아, 예. 네, 점심 식사하시고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어떤 종목이 조금 궁금하실까요? 저기, 좀 심각하게 좀 봐주세요. 저기, 네, 며칠 전에 네네, 제가 알테오젠을 37만 원에, 어쨌든 평당가 37만 원에 한 50% 지금 비중이 되는데,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37만 원에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50%,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가 됐는데, 네네. 저는 이거 너무 좋게 보거든요. 알테오젠이라는 이 회사를. 혹시 어떤 포인트를 가장 좋게 보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니고, 이거는 주사 방식을 저걸 해갖고, 네, 피아 맞습니다. 주사로 해가지고는, 네. 독소독이잖아요. 할로자인 말고, 이 회사밖에 없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너무 진짜, 저는 장투까지 생각을 하고 네네. 있어서 한 건데, 네. 이틀 사이에 개미라 그런지 몰라도, 많이 흔들렸기 흔들려가지고, 때문에 그쵸. 힘드실 것 그래도, 같습니다.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돈을 더 사도 되긴 되거든요. 지금, 방금 네. 전에 봤는데, 막 29만 원까지, 이때까지 해서, 어제 네네. 막 27만 9천 원까지 내려와가지고, 어제 음. 물 탈까 하다가 말았는데, 어제 탔으면 그래도, 팔았으면은 네, 10%는 좋습니다. 먹었겠더라고요, 또. 근데 일단은 지금 비중이 50%이시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기다림을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알테오젠 자체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이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금 탄생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이 탄생을 한 게 맞습니다. 일단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까 피아 주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원래 혈관 주사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안 좋잖아요. 안 좋다라기보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혈관 주사를 맞게 되면은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한 2시간 동안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키트루다 SC 피아 주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 단축을 보여주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메리트를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도 효능도 괜찮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충족을 했기 때문에 돈은 잘 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 상업화에 처음으로 최초로 성공한 기술 플랫폼 보유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술 플랫폼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머크사에서 실제로 요청을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머크사랑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만든 것인데 협약을 할 때 공장까지 같이 갖추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장까지 갖추게 되는 어떤 바이오텍에서 있어서는 우리나라 처음의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 같은 경우가 키트루다 SC가 한 28년도 정도가 되면은 한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방향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단순 계산하게 되면은 한 연간 한 20에서 30조 정도 매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알테오젠이 가져오는 것도 판매 로열티 한 4에서 5% 정도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연간 1조 원 이상 매출 인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적 보시게 되면 올해 780억에 영업이익 46억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4에서 5% 로열티 감안하면 1조 정도 매출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 상당히 앞으로 전망 실적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이것들이 주가에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투심 위축, 그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겠죠. 나는 정말 이게 통과되는 것까지만 기다릴 거야라고 했던 투자자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이 오늘 쏟아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밀리고 있는 부분은 좀 잘 견디셔야 되지 않나.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 다지는 움직임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 20% 정도 밀리다가 종가 때 잘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의 움직임으로 바닥 따지는 것들이 한 최소 3에서 4거래일 이상은 발생했을 때 추가 매수를 차라리 고려하는 게 낫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은 홀딩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 그냥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찍힐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홀딩 의견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은 잘 인내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계속해서 또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궁금하시고 많이 답답하신 종목들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026676-0361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직접 전화가 어렵다 제한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8181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이제 현재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1시 50분 지나가는 구간에서 또 500분 정도의 시청자분들께서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벌써 온라인 국처 이제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이제 오늘이 3번째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점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좋아요도 981개 찍혀 있는데 오늘도 한번 1000개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채팅창으로도 종목들 많이 궁금하신 거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채팅창도 보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APR 들어와 있는데 APR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PR 매수가가 63,000원이네요. 6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000원이면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한 18% 정도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이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반등하기 위해서는 한 23%에서 24%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관련돼서 시황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의 소비 진작이 발생하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어떤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들이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 쪽은 조금은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관세부가 보편적 관세부가에 대한 카드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국 내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따라서 상반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면서 향후 미국 시장,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 흐름들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보편적 관세가 발생한다. 특히나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세에 대한 타격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 위축, 센티멘트가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은 긴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는 어쨌든
조금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나서 눈높이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좀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한번 실적 발표 때 여전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분명히 주가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보내주신 이 매수가가 63,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비중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적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림을 가져갔다가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의 화장품 섹터의 분위기, 투심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타이밍에 맞춰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금액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 들어와 있는데 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스몰캡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면은 매수가가 18,000원이라고 제가 받았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기대하기에는 조금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반등을 거의 150% 정도는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그 매수가까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 자체도 연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적자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적자 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29년도에 영업 적자 26억 기록했는데 점점 영업 적자 폭을 늘려오다가 23년도 때 지난해 영업 적자 117억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무 건전성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좋지만은 못하다. 유보율 자체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점차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주가 부양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야기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감사의견은 부적격 판단 이런 걸 2년 연속 받으면 즉시 상패에 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지금 이 찬바람 부는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 초에 상패 시즌이 도래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사실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8,000원 구간대에서 계속 상방이 막힐 겁니다. 이 8,000원 구간대에서 정말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긴 관점을 바라봤을 때 더 내 계좌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어떤 시장에 내가 교육비를 지불했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서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부터 반등 시에도 한 8,000원 구간대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매도하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회계상의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뭔가 개별적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조금 더 홀딩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내년 이제 1분기 때 본격적으로 그 이번 연간 사업 보고서 발간됐을 때 상패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조금씩 그런 종목들은 내 포트에서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산일전기 들어와 있는데 산일전기 최근에 이제 분위기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굉장히 괜찮았었다가 11월 12일부터는 주가가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 한 20% 정도 고점 대비 밀렸는데 현재 보내주신 문자에서는 매수가가 65,500원, 65,500원의 매수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홀딩하자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 기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대규모 수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업종들은 지금 시점에서 주가 조정 시는 잘 버텨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업종들, 전력 기기 쪽이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업종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워낙 그 수주 규모 자체가 큽니다. 제품에 대한 그 가격 자체도 워낙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이런 제품들을 사려고 하는 매출 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어떤 시장에 변수가 있을 때 이걸 지금 시점에 내가 매수해야 되나? 제품을 구입해야 되나?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매에 대한 그
의욕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최근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미국 대선 이벤트 전까지 관련해서 어떤 구매 수요가 좀 줄어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단기적인 수요 회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조감들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수요에 대한 위축을 만들고는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또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흐름들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흐름들 좀 기대해 보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상당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년 내후년 당연히 매출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는 매출들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은 이 어떤 뭐 조선도 그렇고 이 전력 기기 쪽, 그 다음에 방산 쪽, 워낙 대규모 수주에 따른 사이클 자체가 장기 사이클입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상 호황기에 진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일 전기는 이 개별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전력 수요 자체도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레퍼런스도 잘 쌓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주가가 한 8% 정도 오르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해당 고점 구간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영역도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지켜주면 좋은 자리긴 합니다. 21선 자리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11월 6일자에 어느 정도 거래량 실어주면서 해당 자리를 좀 돌파해 놓고 매물들 쌓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해당 55,500원 자리가 이젠 저항의 자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만 잘 지켜주는 게 우선 핵심일 것이고,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 구간 5만 원 자리까지는 조금 열려 있어요. 5만 원 구간대에서 어떤 추가 매수도 한번 염두에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방향들, 전략들을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되 방향성 자체는 긍정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진약품 들어와 있네요. 영진약품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2,560원입니다. 2,56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0원이면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한 22%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의 연속성을 한번 보면은 거래량 터졌던 그런 구간들의 연속성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22년도 때 거래량 한번 강하게 터지면은 장중에 26% 급등. 그 다음에 이제 12월 12일 날, 2022년 12월 12일 날 또다시 대량 거래량 터졌을 때도 거의 장중 16%, 그 전에도 거의 한 10%.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한 번씩 터져줄 때 이 기업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거래량이 한번 실리면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수급적으로 보여지는데, 영진약품은 한번 거래량 터지면은 그래도 15%에서 한 20% 중반까지는 강한 슈팅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 주가 조정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1일자에 대량 거래량 발생했던 구간, 이때 이제 아무래도 매물 소화를 앞단 구간 때 잘 거쳐놨기 때문에 해당 자리, 이 밀린 자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지금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시세는 조금 더 길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바닥 따지기를 가져왔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투심은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횡보하는 흐름들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자리 상단에서만 주가 움직임 나오면은 어느 정도 한 번의 모멘텀 발생할 때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는 반등은 보여줄 수 있다. 다만 목표가는 너무 높게 설정할 건 아니에요.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소폭 상단 한 1에서 3% 정도 약수익 정도로 실현하고 나오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전화 연결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렸는데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저 필에너지요. 필에너지요. 네, 필에너지 혹시 매수가와 비중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28,000원에 40%요.
28,000원에 비중 40%. 그럼 네네. 혹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이제 현금 비중이 조금은 가지고 계실까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일단 조금 40% 있어요. 비중. 그럼 혹시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그게 비중을 제일, 투자한 거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필에너지에 이 40%를 투자하신 혹시 포인트가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그냥 뭐, TV에 보다 보니까 그냥 좋다 그래갖고, 뭐, 네. 한참 올라갈 때 샀어요. 어, 너무 올라갈 때 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네. 이 네. 필에너지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맞아요. 네.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네네. 구간이긴 해요. 네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일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네.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괜찮은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들 움직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괜찮게 나온 요인이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이 일부 반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인 어떤 투심 회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지난해였어요. 23년도 2차 전지 섹터 너도 나도 다 잘 갈 때만큼의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 2차 전지 쪽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각형 배터리라든지 사육파이 배터리 이 기대감에 의해서 지난해라든지 올해 상반기 때 한 3월 구간 때 반등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많이 본다라고 해도 한 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 근데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의 100% 정도 올라야 돼요, 주가가.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 필에너지를 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한 3천억 되는데 지난해 매출이 거의 2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한 150억 정도가 찍힙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래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재무 건전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는 버티실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조금 단기적인 전략을 한번 구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17,500원일 때 조금 비중을 덜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비중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2만 원 구간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현실적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뭐 필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한 2만 원 선에 오면 좀 한 반 정도 줄까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도 사실 40%면은 너무 뭔가 많아. 다른 갈아타는 전략이라든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현금 자산들이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있는 거는 조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 구간에서 아니면 조금 다른 계좌에다 넣고 한 조금만 더 사면 어떨까 지금?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비중을 더 늘리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40% 비중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비중을 더 넣는다고 해봐야 사실 매수하신 금액대 평균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다른 계좌에다가. 그게 어쨌든 다른 계좌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 총 자산 자체는 맞아요. 같은 네네. 것이기 때문에 그 전략은 조금 가져가지 않는 게 좋고 그냥 저는 말씀드린 구간에서 네네.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네, 그럴게요. 네, 또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음에 또 문의 네네.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요거 하나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또 네네. 문의 주시면은 네. 상담 네. 도와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이제 바로 전화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전화 연결은 조금 있다가 먼저 문자 들어온 게 우선 있기 때문에 문자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현대차가 들어와 있어요.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매수가가 22만 4,500원, 22만 4,500원인데 지금 이 종목을 과연 가져가도 될까 말까? 사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점에 계속 가져가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현대차와 기아
지금 당장 주가가 어떤 상승 퍼포먼스가 나올 것들이 좀 부재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만약에 매수하신 금액대가 지난 6월 28일 이 최고점 구간대 있다라고 하면은 잠깐은 좀 쉬어가면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매수하신 금액대가 거의 현재 주가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3% 정도만 반등을 해주면은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쁠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그 판매 매출 흐름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조금은 이번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둔화되긴 했지만 워낙 이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보시면은 뭐 PBR도 0.6배, 선행 PER과 PER 자체도 4배 수준으로 상당히 수익 가치도 높고 그다음 자산 가치도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거를 지금 시점에 매도해가지고 손절로 나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코멘트보다는 기아도 마찬가지고 홀딩하면서 꾸준한 뭐 배당 수익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도 워낙 기업 가치의 어떤 그 흐름들을 분명히 제대로 반영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EST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매수가가 8,500원이에요. 8,500원인데 그래도 지금 이 기업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상담 문의를 주신 시청자분께서 약수익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절대 하지 않는 투자 철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한가가 나왔던 종목을 잘 매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그게 이제 스몰캡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1,000억대 수준, 1,000억 언더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이제 하한가를 맞았었던 이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판단하기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속성 있게 봤을 때 어떤 악재성 우려가 있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강도가 훨씬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한번 정치 인맥주로 그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정치적 인물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이제 하한가를 맞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 연속성에 있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 판단하기를 투심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EST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일자에 그리고 10월 31일자에도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하한가,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한가 자체도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최대 거래량이 이번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낙폭과대 관점이다라고 하고 분명히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은 결코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추가적인 투심 위축은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 급락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T 같은 경우는 다른 코멘트 특별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쪽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툰 만화 카페 군산 수송전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제 홍보가 돼 버렸는데 설명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손을 쓰는 것도 진실성 있어 보여라고 하셨는데 괜히 이제 앞으로 또 손을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종목으로는 삼성 SDI가 상담 종목으로 또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만 원. 36만 원의 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주가가 27만 500원 구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사실 반등 흐름이 나오려면은 매수가까지 나오려면은 한 65%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물론 최근에 어제부터 했을 때 최근에 이제 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2차 전지 대형 3사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역시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캐즘 현상 자체가 이번 3분기 기점으로 반등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과거 23년도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이후에 그런 특별한 모멘텀들이 좀 더 발생해줘야지만 이 탄력성이 불어넣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아무래도 추세적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대비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저밸류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손절은 이미 타이밍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늦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만 아니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저밸류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매수 흐름들 상당히 좋아요. 이 매수 주체들 오늘장에서 외국인 기관 들어와주고 최근에 뭐 투신에서도 매수세 많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시되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조금 갈아타는 전략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30만 원을 바라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 구간은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는 32만 5천 원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순서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RS 오토메이션? 네네, RS 오토메이션.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비중은 10% 정도 되고요. 네, 네네. 매수가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400원이네요. 15,400원, 예. 비중은 10%. 예. 일단 비중 조절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중 조절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그래도 좀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S 오토메이션을 혹시 투자하실 때 투자하신 포인트 혹시 어떻게 접근을 하셨을까요? 네, 일반 전기전자 같은데요? 전기전자요.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실 때 전기전자 그냥 업종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거세요? 아니, 그냥 네네. 추천하셔갖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네, RS 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 부분에서 파생돼서 나온 기업이에요. 모체가 삼성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그냥 삼성전자가 이제 북미 쪽의 기업과 함께 어떤 협력 관계로서의 있는 모체가 있는 기업이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서머리 기업 설명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 판매 목적으로 설립. 그러면서 이제 주요 제품이 로봇 모션 제어기, 그다음에 ESS용 전력 변환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사업 제품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뭐 ESS용 전력 변환 장치, 뭐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RS 오토메이션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어떤 제품 만드는 기업이다가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ESS용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북미, 그러니까 미국 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업종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이 됐고, 그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재정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한다 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정 확보가 잘 안 돼요.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가 이제 돈이 많아야지 기업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할 텐데 그게 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규제 완화인 거고, 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이런 혁신 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의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로봇 산업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RS 네. 오토메이션은 이 삼성전자와 이제 북미 쪽의 기업과의 어떤 협력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체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이번 좀 잘 나와줘야 돼요. 올해는 분기 기준 실적 보시면은 실적들이 좀 잘 안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때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실적 영업 적자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업황에 대한 성장 흐름은 기대해 보셔도 되고 이제 이 RS 오토메이션 자체만의 어떤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만 되면은 확실히 퍼포먼스가 잘 나올 겁니다. 아, 근데 실적이 조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등 흐름은 나와줄 수 있어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의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예. 제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예. 화면 보이시면은 일단은 11월 13일자 이 흐름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때 한번 거래량 강하게 터져주면서 즉 관심도가 시장에서 높아지면서 1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밀렸지만 그래도 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밀렸던 구간에 매물들 당연히 이때 주가 내려갔네? 싸다. 나 매수해야지 하는 물량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죠. 이때 물량을 한번 잘 소화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거래량 이렇게 한번 잘 들어와 주면서 매수 흐름 들어오면은 12,000원 구간 조금 더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단에는 13,000원짜리에 저항은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13,000원 바라보시고 2차적으로가 이제 한 14,000원 바라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현금성 여유 자산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 정도만 지금 비중 조절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5% 정도만 추가 매수도 조금 고려하셔도 괜찮은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굳이 매도보다는 조금 어떤 긍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 지금 네네. 이게 좀 손해 보고도 매도를 할까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근데 추가 매수는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최대 5%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추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RS 오토메이션 전화 상담 진행을 했고 일단은 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전화 문의도 주시고 문자로도 상담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문자 종목 하나만 더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엑스게이트라고 하는 종목 또 문의가 들어왔는데 매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5,500원. 매수가 5,500원이고 현재 주가는 5,120원인데 현재 주가에서 매수가까지 한 15% 지금 현재 한 7% 정도만 오르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과연 지금 시점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져가야 되느냐 고민하실 텐데 엑스게이트는 가져가셔도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시장에서 최근에 어떤 테마성 있는 움직임들로 부각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에서 아이온큐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적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분위기가 좀 타주곤 있는데 사실 아쉬운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 중에 실체가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이 가장 양자 컴퓨터 쪽으로 기술적인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 말인즉슨 SK텔레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뭐 어떤 협력을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고객사로서 양자 컴퓨터 관련 어떤 레퍼런스가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엑스게이트랑 KCS 정도 이 두 가지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테마성 있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안 되는 실체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실적까지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매출 400억대에 영업이익 4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이제 두 자릿수 가깝게 나온다라는 거고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일단 지난해 3분기 때 영업 적자 7억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흐름 자체 이후에 4분기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년 대비 조금 증가되는 흐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테마성 있는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흐름은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것은 아니다. 요거는 1차적으로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 1차적으로는 5,750원,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위쪽 상단 구간에 매물대 만들어져 있는 한 6,300원 정도. 많이 보면 6,30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지금 잘 홀딩 하셨다가 다음번에 시세 연출될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닥 잡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1시 반에 또 여러분들께 온라인 국구처 이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또 좋은 모습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